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지만 정작 양육 문화는 이 숫자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2017년 유기동물 숫자가 10만 마리를 넘어선 이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요. 세계 각국의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과 동물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유기동물과 공존하기 위해 특별한 이동식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치거나 아픈 떠돌이 동물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예방접종도 하고 있다는데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튀르키예 소식을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분홍색 버스 한 대가 도로에 멈춥니다. 기다리던 시민들이 고양이나 개를 데리고 줄지어 버스에 오릅니다. 이 버스의 정체는 길거리 동물들을 위한 이동식 동물병원입니다. Ne oluyor? Böyle İstanbul'daki sahipsiz sokak hayvanlarının bu tür işte iç dış parazit, çip uygulaması, kuduz aşısı, yani insan sağlığı için önemli olan uygulamaları ayaklarına götürüyoruz. 이스탄불 곳곳을 돌며 365일 운영되는 이동식 버스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동물은 지난해에만 3,400여 마리에 이릅니다. 또 다친 곳을 치료받은 동물도 347마리로 추산됩니다. Bizim muhtarımıza haber gidiyor. Muhtarımız da WhatsApp yoluyla bize haber veriyor. Ondan sonra işte bahçesinde, sokakta, orada burada bakan kişiler hayvanları toplayıp parkın içine geliyor zaten bu mini otobüs. 이동식 버스 병원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백신 접종 기록과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만일 입양이 될 경우 보호자 정보까지 담아 재유기를 방지합니다. 튀르키예가 이처럼 떠돌이 동물 관리에 힘쓰게 된 이유는 해마다 유기동물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100만 마리였던 튀르키예 유기동물 개체 수는 5년 만에 400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5년 내에 유기동물이 6천만 마리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ma tabii gerekli bakım, kısırlaştırma, çok fazla üremelerine engel olursak daha sağlıklı onlar hayatlarını sürdürür. 튀르키예 정부는 유기동물의 보호 지원뿐 아니라 입양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입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기동물의 사진과 나이, 건강 상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Çünkü bizim istediğimiz şey doğru köpek, doğru ev eşleşmesi. Herhangi bir ihtiyaçları bulunduğunda tekrar destek sağlıyorlar. Takıldıkları bir nokta olursa bize danışıyorlar. Gerekli olursa klinik muayene ya da işte klinik tedavi gerekli olursa özel kliniklerden destek alıp devam ediyorlar. 오늘도 갈 곳을 잃고 떠도는 동물을 찾아 구석구석 누비는 이동식 동물병원. 튀르키예 정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동아프리카 사파리 관광대국인 케냐는 유기동물 구조부터 동물 복지 정책 개선까지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신도공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산책도 하고 서로 장난치며 놀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물들. 누군가의 반려동물로서 평온하게만 지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힘겨운 시간을 견뎌온 구조동물들입니다. 케냐 동물보호협회가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조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For rescued animals, they come in with various conditions. So depending on when the animal is brought in. So if within a span where we can treat and rescue the animal, it takes, depending on the condition, between 5 days to 2 weeks to 3 months. 동아프리카 사파리 관광 대국인 케냐는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고
이를 관광화하는 것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일찍이 동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케냐 정부는 지난 2010년 동물학대 방지와 적절한 사육 환경 제공 등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케냐 동물복지 및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빈곤과 인식 부족으로 실제 동물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개나 고양이는 거리에 방치되거나 학대당하고 당나귀와 소들은 농업과 운송에 활용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기 일쑤였는데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 케냐 동물보호협회를 만들고 위험에 처한 동물의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KSPCA has a program, Care in Community program, where we work with communities. We usually rescue communities. People report and then we go rescue dogs, cats, donkeys, horses. And then we have another one where we go and trap, neuter and release the animal back to the community. 케냐에서는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에서 토끼와 말, 돼지까지 해마다 약 6,000건 이상의 동물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보호소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연간 2,500마리 이상이 입양됩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케냐 동물보호협회는 중성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길거리에 있는 동물의 개체 수도 조절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법 집행기관은 케냐에서 문제가 되는 당나귀 불법 도축이나 가축 밀매 등을 단속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So the KSPCA is really the only organisation working at scale on the front line for animal welfare and for enforcement of the law. That within the next 2 or 3 years, that the law and the regulations are improved to include issues that are emerging, like the use of animals at work. 이런 취지에 공감한 자원봉사자들은 동물 입양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시민들의 동참도 이끌고 있습니다. We adopted her 13 years ago from KSPCA. They have a lot of rescue animals there, and we needed to help and be part of that solution. 체계적인 동물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YTN 월드 신동욱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우리보다 일찍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최근 동물 과잉 수집벽, 이른바 애니멀 호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애니멀 호딩이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인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동물을 데려와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하는 학대 행위를 말하는데요. 양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체 인구 약 3명 중 2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미국. 우리에게도 친숙한 개와 고양이부터 햄스터, 기니피그,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이 미국인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90% 이상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1868년부터 동물 보호에 힘써온 매사추세츠 동물학대 방지협회는 버려졌다 구출된 수많은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물 과잉 수집벽, 이른바 애니멀 호딩 행위에서 구출된 동물들입니다. The animals come to us in a bunch of different ways, and then some cats come to us are rescued from hoarding situations or things like that, where somebody might have 100 cats and we'll go and remove the cats and then help them find a home. So. 비정상적으로 많은 동물을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는 학대 행위를 뜻하는 애니멀 호딩.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이를 저장 강박 장애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미국 정신과협회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인구의 2에서 5%가 이처럼 동물을 수집하기만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I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the hoarding cases. Oftentimes, once an officer has met with a person, and oftentimes the person decides to surrender the pets. So they decide. Sometimes they are removed with a warrant.
애니멀 호딩 연구회는 지난 1997년 애니멀 호더를 진단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과잉 수집된 동물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돼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동물의 기본적 복지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수 공통 감염병을 야기할 수 있어 인간의 공중 보건에도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애니멀 호딩이 적발되면 평생 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징역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There is a heavy human component that we have to take in consideration when addressing these issues, because without that, we're not providing the holistic, the full picture, right, of what helps resolve a situation ultimately in the future. That we see with animal hoarding, with who the person is, we often see that they come from a caretaker background, have tipped over to that mental health issue. I think we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works. Unless they have a support system in place that's going to help them stay on track with that and take advantage of those services, we can't force it to happen. 인간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이웃과 동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YTN 월드 양수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는 지금 성숙한 동물권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동물은 소비나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는 동물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또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지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R 이사 박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동물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째는 좀 불편한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동물에게 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동물을 많은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있죠. 동물을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또 데려와서 가두고 이제 전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게 동물의 입장에서는 다 삶이 파괴되고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이러한 대상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방식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좀 많은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의 지위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하거나 방관한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이런 다른 사회적 약자를 바라볼 때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동물 학대 전력이 많았다라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학대에 대한 어떤 전력 있는 사람은 분명히 또 그 학대나 폭력의 대상을 동물이 아니라 다른 존재, 인간에게도 당연히 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국내외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시급히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이 전혀 없다라는 건데요. 독일, 스위스나 영국이나 미국의 많은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많은 두터운 보호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동물을 조금 너무나 소유물, 객체로 이제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한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일단 문제겠죠. 그럼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의 동물보호법이 어느 쪽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대를 방지하는 거는 어찌 보면 동물을 보호하는 최소한이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단순히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다, 고통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말 동물을 한 권리의 이제 주체로 보고 이 동물도 당연히 살아가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행복한 삶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어떤 것들이 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대로 된 논의나 연구가 되려면은 이 동물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아는 게 일단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펫샵에 있는 그 강아지들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동물 실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시되는 동물은 어떻게 잡혀와서 여기 오게 됐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뭐 우리가 먹고 이런 먹는 동물들은 또 어떠한 취급을 받아서 어떻게 도축되는지, 이런 현실에 대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먼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정부나 기업에서 이런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혹은 덜 이용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한 어떤 연구나 지원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동물 대체 시험법이라고 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제 실험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동물권이나 어떤 동물복지법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동물의 삶과 또 권리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심도나 보호의 정도, 그 영역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에게까지 더 확장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보호 수준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고통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보호,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안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 전반적으로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물들을 어떤 소비나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 도나우강을 따라 형성된 도시, 클래식 음악의 거장과 예술가, 그리고 오스트리아 황실의 영광이 살아 숨쉬는 빈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섬세한 조각상과 아름다운 건물 사이로 마일 두 필이 끄는 마차가 지나갑니다. 꼭 동화 속 세상에 온 것만 같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클래식 음악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오페라 공연과 발레 공연이 열리는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국립 오페라 극장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에서 음악적 유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은 걸출한 화가를 여럿 배출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벨베데레 공자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관능적인 그림, 유디트의 초상화와 연인들의 키스로 유명합니다. 연인들은 이 그림을 보며 영원한 사랑을 속삭입니다. 이제 수백 년을 이어온 빈의 전통 문화를 즐겨볼 차례입니다. 1447년 문을 연 유서 깊은 레스토랑 그리헨 바이스. 이곳은 슈베르트와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음악가부터 화가 에곤 실레, 희곡 배우 찰리 채플린 등 근대 유명 인사의 맛집이었습니다. 550년 동안 빈의 역사와 문화의 목격자였던 음식점 내부에는 이곳을 방문했던 예술가들의 발자취가 가득한데요. 유명 인사가 남긴 수많은 사인 속에서 에곤 실레의 사인을 찾았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즐겨 먹는 육류 요리 슈니첼. 오스트리아식 슈니첼은 얇게 점인 고기에 라즈베리잼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음식점에서 들리는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를 뒤로하고 커피를 마시러 가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카페는 만남의 장소이자 문학과 예술을 논하는 토론의 장. 노천에서도 커피를 즐기며 대화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빈 어디에서나 보이는 성 슈테판 대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136m 높이의 성 슈테판 대성당은 그 자체로 빈의 상징이 됐는데요. 다양한 색상으로 위로와진 지붕 타일이 햇빛에 반사되자 찬란하게 빛납니다. 성당 내부의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 빈에서 보내는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황금바퀴 프라터 관람차에 올라 낮과는 또 다른 밤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그보다 더 아름다운 빈의 풍경.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의 선율과 함께한 유럽 문화의 심장, 오스트리아 빈이었습니다. 글로벌 Y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